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45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45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중앙선관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신고서를 수리해서 합당의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총선 이후에 합당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연합정당을 창당해서 소수 정당들이 원내 진출을 돕고 합당까지 와주신 더불어시민당의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단일 정당, 단일 교섭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 국난 극복과 일하는 국회개혁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개최하고 5.18 광주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진솔한 반성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극우 인사가 그 전날에 5.18은 북한 간첩의 폭동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이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인류 공통의 가치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런 망언과 가짜 뉴스를 통해 자기 이익을 노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벌되어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5.18 역사의 왜곡 처벌법을 처리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5.18 역사의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 법적 절차 합의를 기반으로 가짜뉴스와 망언들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3 학생들이 등교 수업이 시작되고 순차적으로 학교의 등교 수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45만 명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사회 진출과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언제까지나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아울러 원격 교육으로 메울 수 없는 대면 교육의 교육적 요소 또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불가피하게 등교 수업이 시작된 만큼 감염의 확산을 막고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학교와 병원 등에서 2차, 3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제 일부 병원에서 의료진 확진이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에 대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와 병원들을 고리로 집단 감염 발생 및 확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꼼꼼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보여주신 사진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사진에 담겨져 있는 의료진들의 그 고통,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교육부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비상상황실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의 방역, 최대한의 대응 수준을 유지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내가 바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학부모, 형제라는 마음으로 더 한층 생활 방역과 집단 감염 예방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방역 문제만 이번에 잘 극복을 하면은 커다란 고비는 또 한 고비를 넘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제에 공동체 시민의식을 잘 발휘해서 이 학교에서의 방역 문제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오늘 오후 3시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법, N번방 후속 입법, 과거사법, 김관홍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협력으로 45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하다가 심각한 후유증을 얻은 잠수사들의 피해를 구제할 길도 열렸습니다. 오늘 통과될 법 하나하나는 민생, 경제, 안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국회에 따라 붙었던 많은 오명을 21대 국회는 과감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수많은 법안이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습적 보이콧, 장애투쟁이 TV 화면을 장식하는 일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원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를 제때 열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열립니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도,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의 방안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유례 없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대타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불교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연등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불교의 대표 행사인 연등 행사를 취소하기까지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불교계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의 위기가 하루속히 종식돼 모든 국민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불교계의 발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생활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한만호 씨를 통영에서 서울로 이감시키고 집요하게 추궁했고 끝내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친박 정치인들에게 6억을 줬다는 진술은 철저히 덮어버렸습니다. 검찰은
조기 석방과 사업체 유지, 가족 안위를 믿기로 한시를 회유했습니다. 한만호 씨가 검찰에 73번이나 불려나갔는데 조서 작성은 5번 뿐입니다. 나머지는 거짓 준술을 암기하고 재판에 대비한 연습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답을 잘하면 저녁을 주고 잘못하면 모욕적으로 추궁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나는 검찰의 개였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정은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를 출석 한 번 안 시키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역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의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검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서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검찰은 비망록의 내용을 일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비망록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했습니다.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밀한 기록이 소설일 수는 없습니다. 한만호 씨는 소설가가 아닙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법원에도 요구합니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박준. 지난 4년 동안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이었던 김관홍법이 오늘 법사위 논의 안건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27분과 함께 목포 세월호 참관하고 또 가족분들도 만났는데요. 김관홍법을 비롯해서 안전사회를 위해서 남은 세월호 참사 관련 과제들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도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도 한만호 비망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밝힌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검찰은 한만호 비망록에 대해서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며 이를 정식 증거로 채택한 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였는 바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검찰의 이런 반응은 타당할까요? 우리는 한만호 비망록 이외에 다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인데 2018년에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도 바로 이 소위 한명숙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2018년 7월 31일 날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건의 문건 중에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에 이 해당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당시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키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한명숙 사건이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란 문건에서는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파기환송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새누리당이 한명숙 의원의 정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근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이 새누리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문건들에 비춰봤을 때 한만호 비망록이 과연 검찰의 말대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제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의 성과는 있었지만 정치검찰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개입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검찰개혁의 과제입니다.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바로 이 오랜 검찰개혁 과제인 검찰의 정치 개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만호 비망록을 차분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분명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울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넓고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또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의 통로는 5.18 특별법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또 그것이 미래를 위한 화해의 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5.18 특별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5.18에 대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처벌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아프리카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2만 명의 피해 사례를 청취했습니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 용서와 화해, 통합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국가 권력이 국민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학살하는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그 비극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교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반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5.18 민주화 운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 정명을 갖지 못한 제주 4.3과 72년 만에 희생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여순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인도에 반한 범죄는 특별법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동안 과거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냉전 논리와 색깔론으로 무력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조장해 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성숙한 역량과 시대 정신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국민 통합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 전제가 진실 규명과 책임 규명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도 국민의 편에서 진실과 화해, 통합의 길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통과되지 못한 15,000여 건의 법은 모두 폐기됩니다. 15,000여 건의 법률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법이 없을 겁니다. 죄송함과 부끄러움,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일하는 국회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반드시 21대 국회 초반기에 결실을 보기 바랍니다. 21대 국회만큼은 20대 국회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미래통합당에게 강조드렸습니다만 협치와 상생의 국회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양쪽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달성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치와 상생의 국회로 가는 첫 단추는
통합당과 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들과 거리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한 합당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추는 국회 원구성을 법정 시한 안에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조속한 합당과 국회 원구성의 법정 시한을 넘긴다면 우리 당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하셨고 박광원 최고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틀 전 5.18 40주년 행사는 처음으로 민주광장 5.18의 마지막 항쟁지죠. 민주광장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느 해 기념식보다도 5.18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발표 명령과 헬기 사격 등에 대한 진실 등까지 언급하시면서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규명 방법과 관련해서 남아공 모델까지, 공소시효가 없는 남아공 모델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그리고 정의 새롭게 써야 할 시기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이러한 5.18에 대한 왜곡,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과 관련돼서도 21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헌법 전문에 대한 5.18 정신의 개재, 그리고 부마항쟁과 6월 항쟁 등 우리 민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5.18에 대한 역사적인 폄훼, 왜곡은 반복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다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른 최. 일본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외교 청서에서 3년 만에 대한민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불법 점거라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과 어긋난다며 반인권적 전쟁 범죄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한국도 합의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수많은 인권을 유린한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정부 공식 문서에서 버젓이 영토 침탈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이웃나라에 대한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며 중요한 이웃나라와의 협력도 스스로 요원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외교 청서를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혜영 최고. 사회연구소의 코로나 위기와 4월 공용 동향에 따르면 4월 국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나타나기 직전인 2월 대비 102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이후 첫 2달 동안 92만 명이 감소한 것보다 큰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기업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윤미향 당선인이 과거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즉시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의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부금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만큼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상 파악을 위한 윤미향 당선인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